자, 소방인접법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쉽지 않죠? 원래 사설 모의고사가 처음에 좀 어렵게 하다가 이제 막판 되면 이제 실전하고 비슷하게 할 거니까 총 우리가 이제 8회차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모의고사 좀 더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시간 내에 무조건 골라낸다 이것도 목적이긴 한데 내가 틀리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니고서는 두 번 다시 바로잡을 길이 없다.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고른 선지, 그 다음에 정답이었던 선지, 그 두 개를 꼭 잘 복습하시고 틀렸네 그러고 이제 기분이 우울해진 상태에서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틀려요. 대부분. 내가 잘못 고른 거 있죠. 그거를 꼭 씹어 먹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그거 발견하게 되면 또 글로 이제 눈이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잘못 고른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오답률이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1번, 14번, 20번. 그 정답률이 이제 되게 낮으니까 그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약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실전보다는 한 3, 4개 정도가 더 어려울 거예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리. 이게 법치행정 원리예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이고 1번은 기존의 기출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 지문 형태이고 근데 2, 3, 4번은 전부 다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소거법으로 맞추신 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의 원칙인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정답 1번 보시면은 법률 우의 원칙은 행정보다는 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모든 행정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치행정 원리의 소극적인 표현인데 의미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종속된다. 그 행정작용이 밑에 놈이고 법률이 위에 있는 거니까 법률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법의 내용과 달리한 거니까 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럼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 그런 효과가 주어지는데 요거 뒤에 나오는 지문이 더 유명해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의 원칙에 적용을 받으니까 법률 우의 원칙이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전부 위법, 하자 있는 행정작용인데 그 하자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의 행위 형식마다 상이하다. 그래서 행정행위만 하자 있으면은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행정작용들은 그 위법, 하자 있는 건 맞는데 취소 사유가 없고 무효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효도 법조문의 무효는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없는데 공법상 계약도 취소 사유 하자 이런 건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무효. 그건 이제 처음부터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자,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자, 법률 유보하고 밑에 법률 우위 같은 문장 구조가 접속사로 반복이 되면은 앞뒤 바꿔치기 하는 게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법률 우의 원칙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그래서 법률 유보에 관해서는 어떤 행정까지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결론은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정은 법의 근거 있어야 되는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이고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면은 법의 근거 있어야 한다라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법률 유보의 통설 판례예요. 자, 3번. 자, 법률 유보든 법률 우위든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법률로 똑같은데 실질적인 범위는 좀 달라요.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의 법률은 모든 법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헌법, 국회가 만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 명령, 그리고 관습법이나 일반 원칙같이 눈에 안 보이는 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인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거기가 X예요. 행정규칙은 공무원하고만 관련이 있지 국민 전반의 권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위법적 법을 떠드는 건데 행정규칙은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에서 말하는 법은 행정규칙하고 관련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우리 국가배상의 요건도 직무집행의 위법성, 법령 위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법령에서도 행정규칙은 빠진다 이 말이야. 행정규칙은 그거대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행정규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해도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건데, 자, 산림 훼손 그게 포인트예요. 산을 파헤치거나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동반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재량행위야. 그럼 재량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거부할 수 있고, 재량행위는 별도의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줬다가 뺏드는 거, 직권취소나 철회가 재량행위니까 별도의 근거 없어도 직권취소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은 이제 통치행위. 다들 잘 푸셨고요. 정답 2번으로 고르신 분들은 이제 꼼꼼한 수험생들이에요. 이거 못 보던 건디? 그래가지고 이제 낚이기 마련인데, 기존의 기출문제집에서 거의 보지 못한 것들은 특별히 X가 아닌 게 원래 원칙이에요. 확실한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2번은 이제 옛날 1983년도 판례인데, 이때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을 썼겠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으로 삼아서 찡찡대지 말라. 뭐 그런 시절이니까 그 당시 판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와 같은 행위는 군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행정입법 또는 통치행위로 보면서 결론은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협의의 행정행위가 처분이야. 근데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심사위가 판사도 곤란하니까 그냥 각하시키면서 썼던 그런 멘트예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우리 판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의 스토리니까 역사예요. 그건 함부로 변경하지 않음.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군사, 국방,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인 기준만으로 심사하는 건 자제하겠다. 그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각하 결정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론적으로야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판례 문제니까 이 3번 내용의 끝에 군인의 생명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심사에 들어갔던 사건이 아니에요. 3번이 X.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우리 행정법 관계가 행정상 법률 관계 중에서 공법 관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법률 관계의 내용이 법률 효과를 구성하는 권리 의무. 따라서 공권 내지 공의무의 일반적인 판례들인데 1번의 제목은 공의무의 승계 이렇게 불러요.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인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을 건데 일신 전속적인 공의무는 이전 상속 승계가 안 되겠지만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거면은 당연히 의무도 승계가 돼요. 그럼 이제 일신 전속적인 공의무. 첫 번째가 뭐 병역 의무 이런 거 누군가 대신할 수 없고 돈 내는 의무 중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일신 전속적. 근데 1번 사안은 복구 의무. 이게 원상 복구 의무죠. 땅 공사 파헤쳐 놓은 거 도로 원래대로 해놓는 거. 이건 뭐 공사업체한테 용역 줘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속인이 원상 복구 의무를 상속받아서 부담하도록 돼요. 1번은 맞고요. 자, 2번. 자, 검사의 임용 여부. 이건 재량이죠. 근데 응답 여부는 재량이 아니고 의무다. 그래서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임용이라고 하는 재량 영역에서도 일정한 의무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신청권, 공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임용 거부의 응답 내용이 부당한 경우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응답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대답은 한 거예요. 그럼 응답 의무 이행했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자, 부당하다라고 하는 건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예요. 결국 이 사건은 나를 왜 검사로 인용 안 시켜줘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고 왜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 그걸 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틀린 건 2번이고 자, 3번 우리 소방법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석유 판매업 허가 역시 원칙적으로 대물적인 허가의 성격이 있다. 그 물건은 남에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물건에 붙어있던 것들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양도인의 귀책 사유, 양도인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위반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걸 이유로
양수인에게도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게 행정법의 특징이에요.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공법상 책임자로 돼 있는 자에게 제재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내용은 지금 주유소를 인수한 양수인이 지휘승계 신고하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양수인이 지금 허가 명의자에서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4번은 3번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거죠. 주유소 인수하고 지휘승계 신고나 또는 수리가 있기 전이면은 아직은 주유소 명의가 양수인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주유소를 영업하고 있는 게 양수인인데 이분이 이제 가짜 휘발유를 팔았어요. 위반 행위. 그렇더라도 수리되기 전이면 공법상 석유 판매업 허가 명의는 양도인에게 있으니까 양도인에게 제재가 나가요. 그럼 양도인에게 나가는 석유 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양수인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 걸로 이어지죠. 3번의 정답은 2번. 그 4번은 100%네. 다 맞히셨네. 신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이제 3번인데 신고제도는 원칙적으로 허가제도와 달리 형식적인 요건 심사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예외적으로 실질 심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4번처럼 노동조합 설립 신고,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노조냐 아니냐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1번 지문처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허가받은 걸로 퉁쳐주니까 허가가 원래 실질 심사, 이게 실질 심사가 허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세 번째가 이제 2번처럼 사설 납골 시설, 납골 동그라미 쳐두시고 땅 파는 공사 동반하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는 전부 다 환경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수 있는 실질 심사가 허용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납골당 설치 신고, 골재 채취 신고, 땅 파는 거 들어가면 전부 다 실질 심사 허용되는 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냈지만은 유료 노인 복지주택 설치 신고. 그건 이제 복지 운영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먹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부적격자들이 입소해 있지 않은지 내용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럼 준법률행위는 결국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를 하는 건 행정부의 마음먹기 딸린 건데 그 행정행위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의지가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효과만 나온다. 그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야. 자, 그럼 공통수확, 공정통지, 확인, 수리 4개가 되는데 1번. 자, 확인이라는 행정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발명특허. 이거는 맞는데 그 자체가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형성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건 형성적 행위인 특허 대리 인가에서 만든 설명이고, 확인은 행정청이 판단만 할 뿐이고 뭐 권리가 생기네 마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효과일 뿐이에요. 1번 X. 자, 2번.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교부, 송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와는 구별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자, 수리라고 하는 건 타인의 행위를 유한 것으로 수령,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고 이른바 수동적 내지는 소극적 행정행위야. 근데 수리도 어쨌든 행정행위니까 법률행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실행위인 도달 접수와는 구별이 된다. 맞고요. 4번. 자, 공매 자체가 처분이지 공매 결정이나 재공매 결정, 공매 통지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나중 문제를 대비해서 이제 통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고할 때 다음 중 행정 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풀어라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행정법 전반에 있는 신고를 토탈해서 풀어라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전체에서 알린다라고 하는 통지는 총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유형별로 첫 번째는 보통 판례의 표현으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편지, 안내문.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아무 법률상 의미가 없는 거. 그게 안내문이나 편지에 불과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통지가 있고 두 번째는 알리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과한 통지가 있어요. 행정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통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요건으로의 통지에 불과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통지가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이죠. 영업정지 처분이건 세금 부과 처분이건 시정명령서이건 전부 다 문서를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통지, 알리는 액션이 처분이 아니고 그 통지서가 담고 있는 처분, 그게 이제 항고성의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준 법률행정 행정에서 공부하는 건 맨 마지막에 이쪽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예요. 결론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냐? 그러면 이것만 처분이에요. 얘네들은 독자적인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시험의 빈도수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와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럼 요게 해당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무효나 실효라고 하는 건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생긴 적이 없고 실효는 저절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뭔가 취소합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무효나 실효를 확인하는 편지에 불과하지 그 취소 처분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통보. 당연퇴직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정년퇴직. 공무원 임용되셔가지고 쭉 재직하시다가 정년에 도달하니까 나이 먹어서 저절로 공무원 신분은 없어졌고 그거를 확인사살하는 멘트에 불과해요. 그 자체 아무런 법률상 의미가 없다. 비슷한 구조로 폐업 나오게 되면 뭐다? 실효. 폐업 그러면은 그자에게 주어졌던 영업 허가는 저절로 사라진 거예요. 사람 보고 내준 대인적 허가다. 그분 돌아가시면 실효. 물건이 시설 기준 보고 내준 허가인데 시설을 다 팔아치우면 그냥 실효예요. 그 다음에 폐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하게 되면은 확인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내줬던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행정부가 통보를 해와요. 이거는 2년 전 2월 1일자 허가 처분을 취소합니다라고 보내는 건 2월 1일자 영업 허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하는 걸 막으려고 못 박으려고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실효된 것을 확인하는 편지에 불과. 이런 거 처분성 없고. 자, 무효의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공무원 임용되셔서 쭉 공무원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퇴직연금 계산할 때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셨군요. 그럼 임용은 취소 사유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무효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고 어김없이 통보를 보내요. 이런 것도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이지 임용이 유효였다가 취소 통보에 의해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취소 판결,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요 판결 나왔으니까 소송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소송의 처분청이었던 피고가 판결의 취지를 받들어 내가 했던 처분을 취소합니다라고 통보를 보내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취소 판결에 형성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소 판결 나오는 순간에 사법부 판결의 힘으로 소송의 대상이었던 처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편지를 행정부가 보내는 것도 판결에 의해서 없어졌음을 확인하는 멘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효 확인, 무효 확인, 판결의 형성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처분성 없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행정행위 요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매 통지. 체납자 너의 재산을 수익계약이 아니고 공매로 하겠다. 1차에서 낙찰이 안 되니까 2차에서도 수익계약 안 하고 다시 2차 공매를 하겠다. 재공매 통지. 이런 것들은 공매라고 하는 처분의 절차상의 요건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처분성 없다. 뭐 이런 게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수인 나오게 되면은 영업 양도 양수니까 인수한 사람이야. 양수인에게 행정부가 뭐를 보내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지위승계 신고하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통지를 보내냐면 실무에서 항상 이렇게 써요. 귀하의 3월 11일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방점 찍고 귀하가 인수한 그 가게는 문제 있는 가게였다. 몇 월 며칠자 양도인 누구의 위반, 전주인 누구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가 예정돼 있는 가게였고 우리 행정당국은 양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양수인이 황당한 건 이 편제요, 편지가 담고 있는 이 처분이에요. 이 처분이죠. 그래서 요 네모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지 이걸 알려주는 수단에 불과한 통지는 독자적 처분성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자체로 취급되는 거. 첫 번째가 우리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거는 알리는 그 자체가 처분으로 봐요. 뒤에 오는 나머지 처분들을 등장하게 해주니까. 첫 번째가 대집행을 알리는 계고, 두 번째 단계인 대집행 영장 통지. 이런 게 알리는 그 자체가 처분이고, 우리 항상 이제 라인 맞추기 맨날 하니까 강제집행의 시작인 대집행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있는 강제징수가 같이 일반법이 있고 강제징수를 알리는 독촉. 얘네들이 독자적인 처분성이 있다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잘 나오는 게 이거는 국립대학교 조교수에게 이런 말을 줘요. 현직 지금 조교수이니까 한번 대학에 임용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임용 기간 만료 통지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조교수에게 나가는 임용 기간 만료 통지는 신규 임용 기간 만료일이 언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다음에 학회 논문 제출 실적 및 강의 평가 서류 가지고 언제 재임용 심사위원회로 와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뒤에 멘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임용 기간 끝나고 너에게는 재임용을 안 한다라는 통보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봤어요. 그럼 거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임용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요 재임용 신청권은 우리 판례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사건 임용 기간 만료 통지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고 이건 처분성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구조가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이상하게 물어볼 때 어떤 교회가 파주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종교단체 교회 이름으로 납골당 설치할래요라고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해요. 그럼 이거 땅 파는 공사 동반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 신고를 하니까 얘네한테 그래 해라 라고 수리 처분해 주는데 수리인데 겉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관련 법률 준수 이행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실무 멘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납골당 설치할래요라고 신고 들어오니까 파주시장이 납골당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관계 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독자적인 의무를 하명하는 거예요. 수리해 준다라는 실무적인 멘트예요. 그냥 앞으로 잘 법에서 말하는 사항을 잘 이행하면서 법 위반하지 말고 잘 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수리의 다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지들이 신고해서 지들 원하는 됐는데 이거를 처분으로 싸울 리는 없죠. 그래서 원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처분성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신고자가 아니고 뭐 인근 주민들이나 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항고 소송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가 된 건데 원하는 거 줬다고 소송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행 통지가 수리와 별도로 처분성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도 이제 1, 2, 3, 4번이 어디서 봄직한데 답을 고르려고 그러면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번은 별표 3개 두시고 키워드는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그게 포인트예요. 자 시정명령이 나와야 최초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준 것이고 그자가 안 하면 하게 만들겠다라는 이행강제금을 쓸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본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하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건데 안 하고 있다라고 이행강제금을 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할 수도 없었던 과거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이행강제금 본질에 반한다. 이 말은 장래를 향해서 하게 만드는 수단인데 이미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처럼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건 본질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표현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효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 자, 2번은 이제 CF 두시고 요거 이제 범칙 행위 나오게 되면 이른바 범칙금. 범칙금의 주소는 행정 형벌이에요. 원래는 범죄 행위이고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대안 절차로 먼저 범칙금 내라. 내면은 끝내줄게 이런 내용이야. 자,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 행위, 뭐 세금 덜 내려고 이제 매출 누락하고 그런 행위들이에요. 자, 고발을 한 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고발. 그럼 행정형벌은 정식으로 하는 게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하려면은 검사만이 공소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해달라고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야 돼요. 그게 고소고발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행정형벌의 정식 절차예요. 그럼 정식 절차를 먼저 시작한 이상은 약식은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고발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거대로 검사가 공소제기해서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 통고처분, 대안 절차인 약식이 정식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가 아니고 이 통고처분은 그냥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소는 범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을 부과하는 건데 패턴은 두 가지예요. 맨 처음에 정식 절차가 항상 우선이에요. 정식의 쟁송인 소송하고 있는데 중간 행정심판 찌른다. 그런 건 전부 다 무효죠. 그래서 정식으로 고소고발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럼 정식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착오로다가 범칙금 통고가 나와요. 약식이에요. 이건 무효. 근데 이제 범칙금이라는 거는 돈 내면 끝내니까 업체들이 이제 위반해도 돈 내면 끝나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 들여가지고 계속 위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범칙금 내면 되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이제 고소고발 정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잽싸게 범칙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하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공소 제기는 문제 없다예요. 정식을 먼저 시작한 이상 얘네들은 아무 의미 없는 무효예요. 이게 무효니까 냈던 돈은 그냥 돌려받으면 돼요. 그리고 고소고발에 의한 공소제기 및 형사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따라서 이 공소제기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시작이 범칙금 통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냈어요. 이거는 약식부터 시작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돈 내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그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돈 내는 걸로 처벌이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처벌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중처벌이에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공소 제기는 허용 안 돼. 두 개 비교해 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행정 권한을 행사를 안 했습니다. 할까 말까 자기 마음이니까 일단 안 한 건데 그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밑줄 의무 위반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니까 부작위예요. 부작위가 위협이 되려면은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재량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땅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3번이 맞는 거 정답이에요. 자, 요즘에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뭐 이상한 지엽전개 되는 거 말고 첫 번째는 문장 길게 해가지고 시간 쫓기기 위해서 어렵게 하겠다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보통 단련되신 분들이 첫 번째 줄 보고 키워드 보고 마지막 줄 확인하고 기다 아니다 처리하는 그거 엿먹이려고 중간에 이제 왜 그런가를 살짝 비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유형인데 보통 4번 이제 선행처분 후행처분 나오게 되면 하자의 승계네. 그럼 하나의 법률효과냐 별개의 법률효과냐 별개네. 그럼 하자 승계 안 되네. 마지막 줄에 다툴 수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항상 하자 승계에서는 대전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건 선행처분이 하자는 있는데 그게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이다. 그래서 이제 불가쟁력이 발생해 버려서 문제 있는 그놈을 취소 소도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직 불가쟁력 발생 안 돼 있는 뒤에 처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에 처분의 위법성을 끌어당겨 쓰겠다. 그게 하자의 승계예요. 따라서 앞에가 무효면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할 리도 없고 무효는 없는 거니까 언제든지 뒤에 처분해서 앞에가 무효라는 효력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선행 처분은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자 승계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요. 당연히 되니까. 그래서 이제 4번처럼 서로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밑줄 선행 처분이 무효이면 언제나 앞에 게 무효를 이유로 뒤에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맞는 것은 3번.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관. 요즘에 가장 출제 유력한 거는 그 니은번 지문이에요. 그 니은번 지문 별표 두시고. 자, 기억번 볼게요. 부담은 부담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행정의 효력이 저절로 실효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뿐이고 부담의 불이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강제집행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점에서 해제 조건과 구별된다. 해제 조건은 갖추어지게 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데 부담은 주된 허가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님. 자, 니은번은 원래 우리 판례의 내용이었고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사후 부관이라고 해서 주된 행위인 허가 발급할 때 부관을 붙여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부관을 덧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원칙은 법에 근거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사정 변경,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법에 근거 없고 당사자가 동의 안 하더라도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는 사후 부관을 별도의 근거 없이도 붙일 수 있다요. 니은번 동그라미.
자, 디귿번 쉽죠. 점용 기간에 위협 사유가 있다. 기간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디귿번 X. 자, 리을번. 자, 철회권 유보. 유보 동그라미 쳐두시고 미리 일러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유보 많이 해야 안 해요? 하죠. 보통 그럴 때 이제 밑밥 깔고 있네 이런 말 하죠. 그게 유보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일러두는 거. 그러니까 철회권 유보도 실무에서는 100% 쓰이는 부관인데 항상 허가 같은 걸 내주면서 나중에 끝에 기타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생기면 우리 행정당국은 내줬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줄 써요. 그게 나중에 이유가 생기면 철회할 수도 있음을 미리 일러두는 거. 그럼 상대방은 자, 신뢰보호 원칙은 주장을 못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일러놨으니까 예측을 하게 해줬고, 그럼 예측이 깨진다라고 하는 신뢰보호 주장을 차단시키는 거에 유보라는 부관의 의미가 있어요. 자, 미음번. 자, 부담을 해석이 되면은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행해야 거기가 X예요.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돼 있는 허가를 철회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뿐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부담으로 해석이 되면 이행하든 말든 내가 원했던 허가의 효력은 일단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음번은 정지 조건에서 타당한 설명. 그럼 조건인지 부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허가를 발급하면서 행정당국이 이 조건을 이행해야지 허가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명시했으면은 그건 정지 조건인데 그 정도가 아니면 전부 다 뭐뭐를 조건으로 허가함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다 부담으로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정답은 1번. 자, 8번부터는 우리 행정행위 많이 잘 단련되셔서 전부 다 잘 맞추셨습니다. 자, 틀린 건 이제 4번이에요. 자, 유기장, 오락실이죠. 전부 다 대물적인 허가예요. 영업 장소를 남에게 넘겨주고 자, 유기 시설을 모두 철거해서 매각했으니까 유기장 영업을 폐업했다. 폐업 나오게 되면 가지고 있던 허가는 실효된 거니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은 전혀 처분성도 없고 이런 걸 취소 판결 요구할 만한 소이익도 없다요. 틀린 건 4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원래 9번이 난이도가 높은 건데 또 9번은 다 잘 맞추셨네. 자, 기억번. 어떤 행정처분이 자, 법규성이 없는 고기 밑줄고 두시고 그게 다른 말로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문들. 그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거니까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협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적법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기준인 위법적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기억번 동그라미. 자, 니은번. 우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면 이례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적 구속력 가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법규 명령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니은번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되풀이 시행되었다 이 말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현실로 반복이 되어서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볼거리가 생기니까 자기구색의 원칙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구색의 원칙으로 인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하고의 연결점이 있어야 처분성도 논해볼 수 있고 헌법소원도 논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리을번 X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재량 처분을 합니다. 행정규칙 자체는 재판 규범성은 결여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인데 처분의 상대방이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거기가 X죠. 예를 들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제재적 처분 기준은 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잖아요. 어쨌든 그 별표에 1회 위반자 1개월 정지, 2회 위반자 3개월 정지. 그럼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1개월 처분했으면 그 처분 자체는 소송으로 싸울 수 있죠. 다만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협은 아니고 위협성을 따지는 기준만 상위 법령이나 일반 원칙을 쓰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리을번 X이고 정답은 2번. 자, 10번.
자, 행정청이 행사하는 재량권 한계에 대한 설명. 재량권 한계가 재량권 일탈 남용 그런 표현이죠. 자, 1번. 자, 재량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재량을 그르쳤으면은 공익에 조금 미흡한 부당한 정도인데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게 일탈. 내적인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남용. 일탈 남용 표현 나오면 그때는 재량행위가 부당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위법. 답은 2번이에요. 자, 법원이 스스로 도출한 결론. 이거 얘기하려면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고 재량행위는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2번이 X예요. 자, 3, 4번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유명한 판례죠. 3번 판례는 교비 회계 자금을 부당 전출했다. 그러면 교육법인의 이사 자격은 애초에 없다. 그럼 이사 자격 날려버리는 이번 취임 승인 취소했어도 심한 게 아니고 당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의 주소가 공정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력과 선결 문제. 자, 공정력이라고 하는 건 행정행위에만 나오는 효력이에요. 처분이 잘된 게 아니고 하자 있는 잘못된 거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정했으니까 공식적인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으니까 누구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선결 문제는 결국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말고 나머지 법원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 다루던 민사법원도 있고 범죄 여부를 다루는 형사법원도 있고 심지어 같은 행정법원이지만 당사자 소송을 다루는 전부 법원이니까 판결은 나올 수 있는데 처분을 취소시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쉽게 생각하시면 불거분리의 원칙. 모든 소송은 해달라는 것만 할 수 있지 해달라고 하지 않은 걸 판결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 행정처분을 취소는 못해요. 얘네들이. 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효인 처분을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건 상태 변화가 생겨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확인은 다 할 수 있다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눈으로 스캔 뜨는 거니까 이건 상태의 변화가 없어서 확인은 다 할 수 있다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 애초부터 효력이 생긴 적도 없다라는 무효 확인이나 처분의 효력 여부를 어찌하는 게 아니고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취소 못 시킨다 이런 말이고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의 취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본인들이 취소 못 시키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가 취소해 주는 걸 기다려야 되고 이쪽은 이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취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써요. 이 결론이에요. 취소는 못 시킨다. 확인은 다 할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럼 위에가 문제가 되는 게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음.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는 무허가 무슨 죄, 무면허 무슨 죄, 뭐 그런 사건들이고 밑에가 문제가 되는 건 돈 달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요건은 직무집행을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직무집행이 위협이냐 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명령 위반 죄. 그건 적법한 명령에 위반해야 죄가 되는 거지. 명령 자체가 불법 명령이면 그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진 않아요. 뭐 그런 패턴이에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실전에서 쫓긴다.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럼 취소만 찾아요. 그건 안 된다. 취소 말고 나머지 확인은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1번. 과세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 근데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면 취소 판결이 못 나와요. 취소송 제기를 못 하니까. 그럼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는 없어요. 직권 취소는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결론은 법률상 원인 없는 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안 돼요. 1번 맞고요. 2번. 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불가쟁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불가쟁력은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얘기하는 제기기간이지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걸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과세 처분이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된 경우,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시켜서 없앴으니까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고. 4번. 자, 처분이 무효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도 되고 뭐 그런 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그냥 무효확인 소송인 항고소송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답이 2번. 자, 12번. 자, 12번에 1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계획은 성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행정입법의 성질이 있다. X. 행정입법은 행정행위이다. 그것도 X.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다양하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것도 X.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X.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야. 그래서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행정계획도 구속적 행정계획이면 당연히 헌법소원 해볼 수 있고 심지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도 이례적으로 법이 뒷받침되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도 헌법소원 해준 예가 있어요. 1번 X고. 자, 2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권한자가 보통 계획을 바꿔가면서 진행해 나가니까 맨 앞에 있던 계획은 후행, 지금 있는 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2번이 맞아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고시. 지정 나오게 되면 다 처분이라 그랬죠. 별정 우체국장 지정 이딴 거 말고는 다 처분이에요. 4번.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을 줬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에도 형성의 자유. 이게 행정계획 재량입니다. 다 인정이 돼요. 맞는 것은 2번. 자, 13번은 난이도가 있죠.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무효의 하자는 치유가 안 돼요. 하자의 치유. 그리고 절차상의 취소 사유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판결 시까지가 아니고 소재기 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논할 수 있다. 1번 X. 자, 2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직위해제. 이게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인데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 불필요,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을 하니까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가 아니고 처분이지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2번 X. 자, 3번. 자,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해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제3자인데 이게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야 사전 통지 받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제3자야. 그럼 제3자 나오면 항상 신청 또는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절차에 참여시킨 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신청해왔던 이해관계인 역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당사자가 돼요. 3번 덱스이고. 자, 4번 별표. 4번 취지 판례가 한 시험용으로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자, 우리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 1번.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 마음이 평온하다. 2번.
저렴한 연봉으로 일할 수 있어서 국가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 되면 제일 좋은 건 신분 보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내 인생 플랜 설계할 때 데미지가 적다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게 최고의 장점이다. 반면에 이제 사기업에 비해서는 초반 연봉은 낮아요 어디나.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게 신분 보장이 공무원의 제일 특권인데, 공무원 신분을 건드리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취소될 정도가 아니고 무효라고 봐요.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절차의 하자에서 나오는 게 도지사하고 시장 간에 인사규례의 권고가 전혀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인사규례의 권고도 전혀 없이 단행된 인사규례 처분은 무효예요, 무효.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경북도청하고 대구시청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 전부 다 이제 권고도 없고 동의도 없이 막 갖다 보내게 되면 그냥 귀양살이 막 시키는 꼴이 되니까, 그건 공무원의 신분상의 특권을 건드리는 조치니까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로 봐요. 두 번째가 해당 공무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전출 명령 보내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쪽에 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갈 필요도 없다. 무효예요.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 명령도 무효. 세 번째가 이제 지금처럼 키워드가 이제 소청 심사예요. 소청 심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다루는 행정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해당 공무원의 진술을 전혀 얘기할 기회도 안 주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청 심사에서 피징계자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전부 다 이제 무효예요. 이게 이제 공무원의 신분을 건드리는 불이익 조치인데, 그자의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으면 필수 불가결한 절차를 생략했으니까 그 단행된 인사처분들은 전부 다 무효. 맞는 건 4번이에요. 그럼 판례마다 다른데 원래 절차의 하자는 취소 사유야.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할 때 뭐 이유 제시가 좀 미진했다, 그런 건 전부 다 취소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최종적으로 이 신분상 불이익 조치라는 과정에서 그자하고 직접 진술 피드백을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예요. 자, 1번은 우리 법령인데 이건 꼭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보공개 제도는 보여주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8가지 비공개 사유 중에 하나를 들어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비공개 사유의 첫 번째가 법적 근거 있으면 되죠. 이때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법규 명령도 되긴 되는데, 대통령령은 돼요. 근데 총리령 및 부령 그 지우셔야 돼요. 정보공개에서 못을 받기를 다른 국가 권력 기관의 법규 명령들, 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은 되고 비공개의 근거될 수 있는데,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 명령 중에서는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행 규칙인 총리령, 부령은 공개 여부를 위임받았더라도 비공개를 정할 수 있는 입법은 못 돼요. 취지가 정보공개 청구권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 공권. 따라서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지방의원들 선거로 뽑죠. 그들이 만드는 조문은 알 권리를 제한시키는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무총리나 부령, 장관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시행규칙은 애시당초 비공개의 법적 근거 못 된다요. 1번 X. 자, 2번. 자,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처분 다투는 취소송이고, 취소송의 피고는 항상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에요. 그럼 이 사건 피고는 정보공개 심의회 이런 건 나올 여지가 없고, 공개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 장의 이름으로 하는 그들이 행정청이에요. 따라서 심의회 위원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을 피고를 해야 돼요. 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해요. 외부에 있는 국민에게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은 못 됨. 2번 덱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정보공개법은 공개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 제3자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면 무조건 보여주게 되면 제3자의 사생활이라든가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이 제3자의 불복 수단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요. 7일 이내 이의 신청, 그다음에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 요거는 규정이 있는데 집행정지라는 거는 정보공개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어요. 3번이 정답. 자, 4번 별표 드시고 이게 옛날에는 정답이었고 잘 나오던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현행법상 안 돼요. 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한 번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20일 안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비공개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삭제시켰으니까 지금은 틀린 지문이에요. 20일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부작위이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해야 돼요. 함부로 부작위를 거부로 퉁칠 수는 없다. 자, 15번. 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위법인 조사다. 거기에 기초한 처분도 역시 위법이다. 이거 우리 판례 입장이고. 자, 2번은 자, 조사로 수집된 정보 자체가 또 정당한 게 아니면은 엉터리 정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잘못될 수밖에 없죠. 맞고요. 3번.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해야 됩니다. 중복 조사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자, 4번. 자, 조사 대상자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법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적 근거 없더라도 임의조사 할 수 있어요. 4번이 X. 자, 16번도 맞는 거 찾는 문제이고 기억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이제 상속 승계가 안 되죠. 기억번 탈락.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허가 건물뿐만이 아니고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정명령 내리고 부과할 수 있어요. 자, 디귿번 별표 두시고 시정명령이 없으면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으니까 구체적 의무 불이행도 없고 없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게 만들겠다라는 이행강제금도 안 되는 구조예요. 항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앞에 의무를 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강제집행은. 디귿번 X. 자, 17번. 자, 행정상 강제징수 난이도가 있습니다. 1번은 바로 X예요. 공매처분 취소송에서 밑줄 다른 권리자에 대한 딴 사람에게 편지 관계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 공매처분의 취소를 그건 못 되죠. 나에 대해서 공매통지가 하자가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1번 X. 자, 2번 재공매 결정, 공매통지 독자적으로 한 곳에서는 안 돼요. 자, 3번 빨리 풀다가 이제 실수하기 쉬운데 압류처분과 공매 전부 다 체납처분 중에 하나죠.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하자승계가 돼요. 근데 앞에 압류를 갖다가 조세 부과와 공매처분 이렇게 하면 그건 하자승계가 안 돼요. 자, 4번 압류까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세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압류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풀어줘 그랬는데 거부한 거 당연히 위법이고 위헌 결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뒤를 이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되면 싹 다 무효예요. 위헌 결정 후에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효. 자, 틀린 건 1번. 자, 18번은 뭐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판례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거 이제 3번이고 2번이고. 자, 앞에가 포인트예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 의무자 본인이다. 그럼 세를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있는 경우니까 이건 철거 의무 안에 나가서 철거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퇴거 의무도 포함이 돼 있어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 이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맞는 건 2번.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다. 2번이 맞고요.
자, 3번이 이제 1번 사건의 결과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에 대한 퇴거 조치 할 수 있어요. 4번. 그럼 적법한 행정 대집행인데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하고 있으면 이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와 별개가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경찰의 도움받아서 쫙쫙 끌어내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는 것은 2번. 자, 19번은 우리 이제 손해배상인데 다들 잘 푸셨고요. 정답이 4번. 3번, 4번 전부 다 2, 3, 4번 같은 구조인데 요즘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하고 맡아서 하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도 둘 다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근거가 뭐인가까지도 아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답 4번 보시면은 자,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설치했다. 그럼 지자체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2조나 5조에 의해서 원래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 경찰에게 관리를 넘겼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일선 경찰분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건 국가지요. 따라서 국가가 비용 부담자로서 6조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4번이 X.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그 옛날 기출 문제인데 엄청 유명한 문제예요. 그때도 극악의 정답률을 달렸었는데 정답이 1번인데 보통 1번에서 승부를 잘 안 봐요. 보통 2, 3, 4번 보고 이제 뻔하디 뻔하면 이제 1번 이렇게 체크하는데 보시면 자, 주택가 골목길에 거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거주자 우선 구역 그래 가지고 바닥에 이제 금거져 있죠. 최근에 그 인근에 주민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거주민 주차 우선 구역의 일부를 자, 이제 거주자 우선 구역 지우고 이제 주민센터 전용 이렇게 글자 바꿔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거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도록 밑줄 주차 금지 표지판 설치. 금지 동그라미. 금지. 의무예요, 아니에요? 금지 의무죠. 부작위 의무.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면 장소는 딱 정했어요. 어느 놈이 거기에 차를 대려고 할지 모른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소를 특정해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건 행정행위예요. 일반 처분. 금지 의무 부과. 그래서 1번. 이 사건 주차 금지 표지판은 일반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체성, 장소가 정해져 있고 법적 규제죠. 금지 의무 부과. 1번이 정답이에요. 일반 처분. 다른 이름으로는 물적 행정행위. 이번에 소방법이 시행이니까 뭐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사례를 비틀 수도 있어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놨으면 소방차 말고 딴 거는 되지 말라 이런 소리니까 전부 다 물적 행정행위인 일반 처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2번. 이 사건 주차 금지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이거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규범은 법 조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법 조문이 아니고 행정행위 그 자체니까 당연히 하한고송의 대상하면 돼요. 일반 처분 취소 소송. 그래서 이 사건 주차 금지 표지판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고 그냥 처분성 있다예요. 3번. 이 사례에서 주차 금지 표지판은 이른바 처분적 법규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 봐줘도 이건 법 조문이 아니고 일반 처분, 행정행위 그 자체야. 3번 X. 주차 금지 표지판은 그 자체가 주차 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게 법적 성질이 사실행위가 아니고 물적 행정행위, 금지 의무 부과하는 처분 그 자체예요. 정답은 1번. 자,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2회차 풀어보시기 바랍니다.